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2월 9일 화요일 오후 5시 13분입니다. 미국 증시는 어제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. 근데 뭐 사실상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면 되겠죠, 그죠? 예. 근데 보시다시피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상승 추세에 특별한 문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. 어제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인 것은 저의 생각에는 뭐 그래요. 장기 금리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. 잠시 채권을 좀 먼저 볼 건데 30년물 채권입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더라고요. 뭐 ECB의 뭐 매파적인 내용이라든가 뭐 아니면 FOMC 경계감이랑 뭐 FOMC 앞둔 경계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갖다 붙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장기 금리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이거가 지금 이거에 눈치를 주식시장이 좀 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이게 주식시장의 발목을 막 왕창 잡는 건 아니고 주식시장의 FOMC 회의도 앞두고 특별한 이슈도 없고 그러니까 야 장기금리 오르는 게 그냥 좀 불안하다 눈치 정도 보자 이 정도 개념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장기금리가 이 정도 오르는 건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.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당장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그죠 이런 움직임이 좀 가속화되고 있고 오래 지속되니까 주식시장이 약간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강하다 이겁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잘 올라가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지켜줬죠, 그죠? 얘네가 지켜줬다.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날에는 구글이 하락하곤 합니다, 그죠? 확실히 지금 주식시장의 힘 자체가 엄청나게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분명히 아래쪽으로 내다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계속해서 갖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. FOMC가 이제 내일 밤이죠, 그죠? 내일 밤이라 해야 되나? 하여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 여전히 유효합니다, 그죠? 근데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금리나 기대감하고 장기 금리의 움직임은 좀 별개이긴 합니다. 지금은 장기 금리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에 약간 발목을 잡는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얼추 다 본 것 같고 하여튼 미국 증시 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 하여튼 특별히 아직 의미 있는 매도 신호는 없습니다. 잘 상승 중인 거고 다만 여기가 그저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저항이기 때문에 나스닥 기준으로 보고 계시고 나스닥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것뿐이지 지금 그렇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누가 확 주식을 공포에 차서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. 그렇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.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&P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젯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조금 빠졌고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는 여기 그죠 전고점 직전 고점 자리 저항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지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특별한 추세에 문제는 없습니다. 러셀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.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. 변동성 추종하는 ETF인데요. 한동안 많이 빠지긴 했어요. 이런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10% 정도 움직이면은 이 10% 정도 움직이면은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그런 가격들에 이렇게 줄을 좀 쳐놓긴 했는데 예를 들면 보시면 40, 그 다음에 있는 자리가 36, 그 다음에 자리가 33. 대략적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10%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 그 자리가 단기 바닥이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.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지난번 자리가 33이었으니까 10% 정도 빠지면 30이 되겠죠. 그죠? 30 부근에서 일단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. 그러면서 변동성이 살짝 치솟긴 했는데 그렇게 큰 문제 되는 건 없죠. 그죠? 다만 어쨌든 어떤 지지선 부근에 거의 다 온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단기 시세 10%는 일단 어느 정도 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올 수 있다. 근데 이거 올라온다라고 해서 추세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할 거는 없습니다. 이게 만약에 지금 튀어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? 얘는 하락 추세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? 얘를 아래쪽으로 눌러주는 게 정석적인 대응일 거고요.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왔을 때 아래쪽으로 누르는 대응이 정석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뭐죠? 눌림시 매수가 당연히 정석일 겁니다. 그죠? 근데 미국 증시 변동성이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시장이 많이 안정되면서 돈이 확 들어오면서 좀 네, 굉장히 많이 안정됐는데 그에 대한 피로감이 살짝 나타나고 있다. 그러나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대장인 반도체 지수 이렇게 보시다시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죠?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신고가 다시 시작됐습니다. 반도체는 여전히 강하다. AI 테마 안 죽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약바이오는 근데 조금 좀 서운해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뭐 금리가 아무래도 치솟다 보니 이런 게 좀 우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. 그죠? 제약바이오의 높은 금리는 우호적인 조건이 아니다 보니
최근에 상승 흐름이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 봤죠? 그리고 하여튼 그죠, 금리가 오르고 있다. 외환 시장은 답답하다. 뭐 맨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. 금값도 다소 좀 답답하다. 조정이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죠?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인데 지금 이쪽에서 상승 타려고 좀 많이 잃어가지고 답답합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를 넘어가야지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는 거죠. 그죠? 지금은 답답한 구간. 여기서 또 지금 또 약간 또 조정이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런 거 경계가 좀 필요하겠죠. 다 본 것 같고요. 하여튼 지금 약간 좀 다들 뭔가 이 몸을 사리는 듯한 약간 좀 FOMC 앞두고 원자재 시장에서 몸을 사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네요. 콩값 떨어지고 있고 구리값 떨어지고 있고 국제유가 떨어지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조금 경계하자 이런 건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아직 뭐 심각하게 무슨 추세적으로 상승이 훼손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. 그죠? 다 봤고요. 한국 증시는 오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죠? 한동안 많이 올랐던 코스피가 여기 직전 고점 자리를 앞두고 이렇게 조금 상승이 주춤하는 모습이고 문제 없습니다. 그죠? 이거 근데 상승 추세에 문제 없다. 계속 올라갈 수 있다. 다만 지금 보다 상승 추세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항 자리 부근이라는 거죠. 그죠? 이렇게 답답하고 있다. 코스닥은 그냥 코스닥은 오늘 여기가 바닥이구나라는 걸 일단 한번 확인했습니다. 오늘 얘가 바닥이라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뭐죠? 내일부터는 일단 지금까지 올랐던 게 진짜라고 믿으면은 일단 진짜라고 믿고 내일부터는 눌림시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죠? 매수 대응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일단 바닥으로 확인이 됐으니까. 만약 근데 내일 삐끗하면 안 되죠. 내일 삐끗하면은 이 자리가 바닥 확인이 안 된 겁니다. 일단 오늘까지 마감 보고 바닥 확인 됐다라고 가정하고 매수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. 내일 들어갔다 잘못되면 또 나와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코스피는 지금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코스닥은 좀 상승 목표치 같은 것도 좀 부담 없이 좀 열 수 있고 그런 자리라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좋게 보고 있는데 1625가 어떤 전고점으로서 중요한 저항이죠. 그죠? 이 자리를 돌파한 착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저항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. 지금 이 저항에 맞고도 여기까지밖에 안 밀린 거예요.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가벼운 조정. 이 정도면은 앞으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그런 근거를 좀 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신고가 랠리 시작은 일단 코앞에 와 있다라고 일단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 환율은 어제 좀 안정되나 했지만 다시 되돌려 버렸습니다. 그죠? 그래서 계속해서 어쨌든 좀 경계가 필요합니다. 연속해서 좀 오늘 하루까지 이렇게 환율이 빠져줬으면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는데 오늘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러니까 여전히 어제까지 안정됐던 게 다시 도루묵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올라가려고 하는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1475원입니다. 이 자리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괜찮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FOMC 회의에서 어쨌든 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에서 달러가 조금 약세가 되면은 아마 환율은 이제 여기쯤에서 적당히 내려오긴 할 거예요. 그죠? 이 원달러 환율의 미래는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. 일단 아직까지는 환율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. 아직까지는요. 어제 괜찮고 오늘까지 좀 괜찮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괜찮지 못하는 바람에 환율은 추가 상승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다 본 것 같고요. 다른 거 특별한 거 없고 삼성전자, 하이닉스 둘 다 뭐 괜찮습니다.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저항, 여기 전고점 저항 부근에서 이 상승이 둔화가 된 거고, 근데 좋게 봐야 됩니다. 일단 돌파 안착하겠지, 시간 문제야,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야, 이렇게 좋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이닉스는 이제 어제 바닥을 어제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확인한 꼴이 됐죠, 그죠? 그래서 오늘 상승 같은 경우는 매수로 접근하시면은 딱 정석적인 대응이 될 겁니다. 다 뭐 본 것 같고요. 오늘 한국 증시 뭐 특별한 거 없었죠, 그죠?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강하고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이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 마감했고,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오늘 좀 약하긴 했죠.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, 하여튼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힘이 없었다.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내용도 다 봤고요. 다른 나라 증시들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.
다른 나라들 뭐 중국이라든가 좀 평상시 보던 거 좀 보고 마칠게요. 중국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 있는 거지. 일단 매수 대응이 여전히 정점입니다. 여전히 그게 정석적인 대응이죠. 쌍바닥은 만들었고 그죠. 잘 올라가고 있다. 다만 저항, 상승 탄력 둔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본 증시도 그냥 잘 올라가고 있죠. 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. 저항 있으니까요. 그죠? 그냥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, 지금.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특별히 뭐 이상한 거 없고요. 그래서 일단 FOMC 회의 앞두고 그렇게 사람들이 긴장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. 그렇다면 계속해서 일단 12월 달은 올해는 계속해서 일단 뭐 상승의 분위기에서 올해를 마감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. 특별한 매도세는 안 보이니까요. 그죠? 예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.